거래를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로 계약 쓴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또 그때그때 제가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유튜브로 통해서 뭐 나라는 중개사를 알리고 거기에 카카오톡 뭐 오픈 채팅방으로 유입을 해서 여기서 다시 뭐 매물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유튜브 이렇게 하는. 그럼 두 번째로 이어서 네. 또 얘기를 나눠볼 주제가 패스트5에서 중개하는 중개사는 무엇을 중개하는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사실 태양 대표님께서 중개하시는 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육지TV 시청자분들한테 말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여기 패스트5에서 뭐 중개하는 중개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까 전에 뭐 빌딩도 얘기해 주셨고 네. 고급 주거 이런 것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태양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중개를 하고 계시는 중개 대상물은 어떤 건가요? 저는 본의 아니게 그 다주택자 투자처 뭔가 전문 중개업체처럼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제 의도랑 별개로 그러니까 소비자들 니즈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택수 피해가면서 시세 차익은 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종부세 피해가면서 뭔가 이런 니즈가 다 똑같아서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찾아줘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얼떨결에 다주택자 투자처 뭔가 전문 중개업체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 특정 이제 상품군으로 보면은 뭐 최근 같은 때는 뭐 오피스텔 이 제일 핫했고, 그리고 오피스, 그러니까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주거 상품이 아닌 것들이네요. 오피스텔도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피스텔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고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주거용보다는 약간 업무용에 가까운.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주거의 기능이 있지만 그래도 아파트보다는 그 주택수 리스크를 좀 피해갈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 투자처가 될 수도 있죠. 최근에는 좀 말씀하셨던 업무용 오피스텔 뭐 이런 것 봤을 때 네. 요즘에 뭐 아파텔 네. 이런 것도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개념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파텔은 그렇죠. 말 그대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좀 약간 주목받고 있는 게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그런 시장이 뭔가 네. 좀 새롭게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태양 대표님께서 하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좀 전망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강남 같은 막 서울 주요 지역에 분양하는 또는 그 기존에 있는 고급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이게 의외로 그러니까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그 범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게 진짜 책상 놓고 의자 놓고 이래야만 업무용, 그러니까 사무실로 진짜 써야만 업무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상시 거주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그러니까 아예 집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뭐 세컨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법인에서도 접대용이라는 표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인에서 시그닐 레지던스 같은 거 이제 매수할 때 그 용도 같은 거를 기사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사무용 또는 뭐 접대용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무용은 당연히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책상이랑 의자 있어야 되는 거고 침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근데 네. 침대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명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접대용인 거죠. 뭐 해외 바이어 접대용이라든가. 근데 이런 경우에는 주거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용 오피스텔 하면은 진짜 사무실 이것만 네네. 떠올리는 경우가 네. 많은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 경우도 않다. 그렇기 그 주택수 때문에 리스크를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려고 했던 얘기가 꼭 업무용 오피스텔 말고도 이런 고급 그 주거용 오피스텔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유명한 케이스로는 그 시그닐 레지던스 거주하는 옛날에 그 시아준수 있잖아요. 정관신기. 네. 그분도 청담동에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분도 그걸 업무용으로 샀어요. 당연히 시그닐 레지던스 있는데 그 청담동 오피스텔에 집으로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업무용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뭐 침대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약간 이런 느낌인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오피스텔이. 그래서 그러니까 잘 활용하기에 따라 활용하기 따라 그 주택수 리스크를 피해갈 수도 있고 뭐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라서, 그 아파트보다는 주택수 리스크를 피해가는 게 확실하고, 근데 또 많이 착각하는 게 작년 같은 때 막 좀 대대적으로 핫했던 아파텔 같은 아파텔, 네. 것들은 사실 다주택자 투자처라고 보긴 애매한데, 근데 다주택자들이 많이 했어요. 그거를 투자할 데가 없다 막 이런 얘기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많이 했는데, 사실 아파텔이라고 하는 그 좀 수도권 외곽에 전용 면적 넓은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것들은 사실 무주택자한테 메리트가 극대화되는 상품이 맞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하는 거지 다주택자 투자처로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죠. 태양 대표님께서 중개하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것들은 뭐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그 오피스텔 그리고 또 업무용 오피스
뭐 상가 뭐 이런 투자 관련된 주택수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투자 상품, 부동산 투자 상품인데 이것들에 대한 수요층을 어디서 또 어떻게 확보하세요? 이런 질문 사실은 뭐 육지TV 시청자분들 기존 시청자분들이라면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태양 대표님께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 또 유튜브를 진행하고 계시고 유튜브 외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취급하는 중개 대상물을 정리를 하면은 거의 수도권 다주택자 투자처 전문 뭔가 중개업체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뭐 부산이나 이런 데 있는 것도 뭐 간혹 다루긴 하지만 사실 전문적으로 다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 빈도가 마케팅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의외로 소개가 많고, 그러니까 유튜브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튜브 통해서 그 부동산 중개업 영업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는 게 매물 같은 거 올려놓고 그거를 보고 뭐 연락이 와서 문의가 와서 그 매물 있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이런 걸 먼저 떠올리는데, 그거는 그냥 그 기존에 있던 네이버 부동산이나 막 직방 다방 같은 플랫폼에서 크게 못 벗어난 거죠. 사실 그렇죠. 유튜브라고 하는 이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유입된 사람이 또뭐 거래를 하거나 뭐 상담을 하고 나서 뭐 소개를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주 고객층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좀 그 근본적인 발생이 되는 거는 맞고, 그 이외에 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라든지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고객을 유치해가지고 뭔가 발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유튜브는 그 뭐 나라는 중개사 또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중개 업체를 알리기 위한 수단이고, 그걸 통해서 유입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잖아요, 사실. 그렇죠.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지 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하는 것처럼 1대1 상담식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저랑 이제 그런 식으로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하는 거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입이 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뭔가 2차 정보 제공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정보 제공이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유입이 또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죠. 뭔가. 특성값이 다르고 얻고자 하는 게 다른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게 유튜브 통해서 계약했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계약했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리고 소개 통해서 계약했냐,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게 저뿐만 아니라 사실 현 시장에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 오묘하게 뭔가 이렇게 얽혀 있는 이런 것들인데, 초보 중개사분들이 질문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거래를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뭐로 계약 쓴 거예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또 그때그때 제가 구구절절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유튜브로 통해서 뭐 나라는 중개사를 알리고 거기에 카카오톡 뭐 오픈 채팅방으로 유입을 해서 여기서 다시 뭐 매물을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구절을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유튜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아, 유튜브 통해서 계약 많이 했구나. 사무실 가서 유튜브에 매물을 광고를 막 또 올리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그냥 일반 중개 사무소에서 네.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매물을 뭐 유튜브에다 업로드만 걸어놓고 네. 손님이 왔을 때 이 유튜브 영상 보세요 했는데 내가 보여줬던 영상이 아닌 내 채널의 다른 영상을 보고서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 사람은 유튜브로 계약을 한 거냐 아니면 워킹으로 계약한 거냐 이거에 그쵸, 대한 네. 또 그게 모호해지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리고 네. 또 네이버 광고를 올렸던 그 매물을 보고 온 사람이 이 사람 유튜브도 하네? 유튜브 보다 보니까 저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 사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를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큰 틀 안에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든지 다 활용해서 계약을 한다. 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저에게 제가 이런 그 부동산이나 뭐 부동산 중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할 때 투머치 토커라 길게 얘기한 건데, 그냥 한마디로 하면 그냥 유튜브죠. 솔직히 그렇죠. 유튜브예요. 유튜브죠. 솔직히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그냥 유튜브로 한 거지.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거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100% 유튜브다 무조건 유튜브다 하기도 좀 애매한. 맞아요. 제가 기존에 운영을 했었던 조신의 복덕방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유튜브로 하는 건 또 맞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신의 복덕방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매물 거래 플랫폼에 유튜브화를 한 거고, 그렇죠. 그거에 좀 뭔가 성공적인 사례인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옳은 방향일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중개사들이 좀 지향해야 되는 거는 그러니까 좀 재테크
재테크 유튜버들 있잖아요. 재테크 유튜버들 보면은 클래스 101 같은 거 막 이런 거 네. 보면은 막 구독자 6,000명, 7,000명, 그러니까 10,000명도 안 되는 막 이런 유튜버들도 재테크 유튜버들은 막 월 3,000씩 벌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흔한 일이에요, 사실. 그 유튜버한테 충분히 신뢰도가 있고 이러면은 뭐 구독자 8,000명 막 이런데도 뭐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이래가지고 3,000씩 벌고 이러는데 오히려 우리 중개업체들 유튜버,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 유튜버 보면은 구독자 막 5만이거든요. 고급주택 같은 거 올려가지고 구독자 맞아요. 5만이에요. 근데 그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재테크 유튜버 그 구독자 8,000명 재테크 유튜버보다 월 수입이 반의 반도 안 되고 막 이런 경우 허다해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뭘 지향해야 되는지를 뭔가 놓쳐버린 느낌? 그냥 이거 찍으면 구독자 많이 늘겠지, 이거 찍으면 조회수 많이 늘겠지 이러는데 정작 그 중개 업체에 대한 신뢰도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물론 노출은 많이 될 수 있겠죠. 그거를 또 다른 전략으로 보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틀렸다고 보긴 어려운데,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유튜브 한다 이러면은 매물 올리고 조회수 많이 나오고 구독자 늘면은 장땡이겠지 이러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맞아. 사실 재테크 유튜버들 사례가 좀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인증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재테크에 대한 유튜브 강의를 하시는 분들보다 부동산으로서 돈을 못 번다. 이건 좀 약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못 잡고 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재테크 유튜버가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막 그렇죠. 주식도 있고 이거 되게 많은데 막 스마트 스토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도 구독자 한 7, 8천 명만 모여도 수익화가 가능하다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근데 우리 중개사 유튜버 중에 대다수는 구독자 7, 8천 명으로 그 정도 수익화를 못하죠.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좀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무조건 잘못됐다기보다 그렇습니다. 중개 수수료로만 벌어야 된다는 것도 그 고정관념이에요. 선입견 고정관념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변호사 같은 직업 보면은 변호사는 원래 수임 받아서 법정에서 변호해주고 돈 받는 직업이 맞죠. 그쵸. 맞는데 지금 고액 그 연봉 받는 변호사들의 수입을 보면은 사실 꼭 그렇지 않을걸요. 그 뭐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강의하죠. 뭐 검토해주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해요. 자문. 꼭 법정에서 변호해주고 그것만으로 돈 버는 게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것도 그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라는 직업 말고 그 변호사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니까 비싼 비용 지불하고도 뭐 검토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예를 들면 경찰서 가는데 따라가지고 뭐 시간당 100만 원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우리 중개사도 충분히 가능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디 내가 모르는 동네 가서 집을 사는데 내가 친한 중개사한테 동행해주고 뭐 시간당 페이 줄 테니까, 그러니까 중개사가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 사람은 무서울 수 있잖아요. 눈탱이 맞을까봐. 아니면 권리 분석 같은 거 그냥 대단한 법률 분석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중개사들을 맨날 보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충분히 수익화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전문성이나 신뢰도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지금은 안 되고 있죠. 지금은 안 이거를 사실 좀 정리를 하자면 우리 사업자 등록할 때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 이렇게 그건 많이 하잖아요. 되죠. 그러니까 이 그렇게 많이 되죠.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인데 항상 이 중개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 컨설팅에 맞춰서 또 영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태양 대표님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저처럼 뭐 이런 영상을 제작해가지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분야도 또 나올 수가 있다. 맞아요. 그렇게 또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서 컨설팅이라는 표현에 좀 부정적인 인식이 진짜 맞아요. 많은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들이 그 컨설팅이라는 표현을 활용할 때 그냥 중개 수수료 더 받는 더 경우 받으려고. 있죠. 막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당연히 안 좋죠. 예를 들면 그 중개 수수료 요율 상한선이 900만 원인데 한 1,500만 원 받고 싶을 때 그걸 뭐 컨설팅 비용을 한다거나 딱히 근데 진짜 컨설팅 뭐 제공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러니까 컨설팅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안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공인중개사가 컨설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업자 등록증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업종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서울에 월 한 달 동안 거래되는 아파트 건수가 1,000건이 한참 안 되고 500 몇 개인가 그래요. 500 몇십 개인가? 오히려 그런데. 빌라가 더 많을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에 아파트가 170만 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1,000개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한 1,000명 중에 한 명도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도 1,000명도 한참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만 바라보는 그 파이 안에서는 시장이 안 좋은 게 맞아요. 안 좋은 게 맞는데 또 의외로 이 부동산 컨설팅을 요하는 소비자는 엄청 많다. 왜냐면 혼란스러우니까 시장이 지금 뭐 팔아야 되는지 사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게 고민스럽고. 근데 사실 진짜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걸 뭘 더 사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야 되면 또 뭘 사야 되는지. 예를 들면은 그런 경우 다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얼떨결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된 건데.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어떤 고객을 만나느냐. 고객들 만났을 때 좀 이 사람 되게 좀 인상 깊었어. 계약의 유무랑은 관계없이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 사람들도 또 있잖아요. 오히려 한 명이 아니라 좀 그 비슷한 부류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데